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도 이제 한국 공매도 세력들을 척결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꼭 갚아야 합니다. 나중에 빌린다 하더라도 우선은 갚고 시작을 해야 되죠. 하지만 한국 공매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년 계약까지 가능을 하고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수료만 내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가 공매도와 세력의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공매도 연장을 통해서 무제한 버티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증거금률이 상당히 낮아서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생각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무차익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지만 과태료가 굉장히 낮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에서 활기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해냈어요. 우리도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2014년 11월 4일 1240원 하던 중국 원양 자원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연합해서 공매도를 척결했었어요. 그 바람에 한 달이 지난 12월 15일 주가는 12,8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라갔죠. 우리는 그때 소액주주들이 썼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대여 제외 계좌 등록을 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좌에는 자동으로 대여가 되도록 설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어플 귀찮더라도 꼭 키셔서 대여 제외 계좌 등록을 해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매도 세력은 숏 커버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주식을 담보로 공매도를 쳤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갚아야 되는 거겠죠. 이때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기겁하고 숏 커버링을 서둘러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지하는데 저도 이번에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시장 교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종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월요일에 바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순위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highershort.interest라는 가면은 이렇게 공매도 비율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140%가 넘었었는데 지금 12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생겼고 이 빈틈을 찔러서 미국의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숏 커버링을 공매도 세력들이 숏 커버링 할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다가 공매도 종합 정보라고 치면은 이렇게 정보 데이터 시스템 공매도 종합 정보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신 다음에 공매도 잔고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을 누르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롯데관광개발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나오죠. 시가총액 대비 상장 주식수 대비 공매 잔고 수량이 6%고 인프라코어가 5%, 셀트리온 4%, 호텔신라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좀 다르게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대비 공매도 비율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주식 대비 공매도 비율입니다. 서로 기준점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엑셀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만드는 엑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매도 수량에 이제 총 주식수를 했고 주요 주주 보유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을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묶인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공매도에 대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대주주가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통 물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유통 물량에다가 공매도 수량을 나누는 거죠. 공매도 수량 나누기 유통 물량을 하면은 유통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코스피 순으로 정렬을 했고 여기 보면은 코스닥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제일 비율이 높은 게 롯데관광개발이에요. 47%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9%, 셀트리온이 8%, 코스닥 같은 경우는 KMW가 11%, 펄어비스가 8%, HLB가 8%로 다른 종목들 대비 압도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회사와 코스피에 있는 회사 3개 회사 그리고 하나 더 호텔 신라까지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롯데관광개발부터 보도록 하시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1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고 대량 보유자를 누르게 되면은 누가 대량 보유했는지, 누가 주력 공매도 세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골드만삭스랑 UBSAG가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로 들어가 볼게요. 주가는 1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있고 상장 주식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 겁니다. 그리고 5위를 누를 거예요. 전혀 외국인이 순 매수를 한 게 뜨지 않습니다. 쇼커버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눌렀다라는 거예요. 왜? 관광회사니까 매출도 적고 이익도 나지 않을 거고 시가총액만 높으니까 이 기업을 눌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외국인 비율이 많지도 않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한 50만 주에서 90만 주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중간값으로 잡아서 70만 주가 하루의 거래량이라고 할게요. 근데 공매도 잔량이 지금 469만 주입니다. 그러면 70만 주를 7일 내내 매수해야 됩니다. 7거래일 내내 사야지만 쇼커버링을 완벽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연장을 하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목 분석을 보면은 대주주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은 굉장히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를 강하게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가를 1년 동안 보면은 많이 올랐지만 한동안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3년 동안 봐도 정체된 모습이었습니다. 5년 동안 봐도 정체된 모습이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5일 동안 눌러볼게요. 외국인들은 쇼커버링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금요일날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팔기만 했지 사지 않았죠. 거래량은 한 달에 300만 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날에는 600만 주까지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250만 주를 평균치로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매도 잔량은 1090만 주예요. 그러니까 250만 주로 4거래일을 내내 사들여야지만 갚을 수 있는 물량이다. 공매도 세력들은 그래 뭐 4거래일 정도? 뭐 한 곱하기 해서 한 10거래일 정도 계속 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있는 우발 채무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방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유통 물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목 분석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랑 주요주주 지분이 42%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위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한테 많이 견제를 많이 받았던 주식 중에 하나죠. 40만원까지 찍었다가 32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주식수를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적은 편입니다. 나머지 지분들을 합쳤다 하더라도 한 40%가 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메릴 린치랑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었고, 그리고 당일 기준으로 보면은 메릴 린치가 많이 사들였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사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구린내가 나죠.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을 누가 팔았나? 메릴 린치랑 모건 스탠리 나와 있죠. 이 둘이 범인인데 지금 이 둘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사들이고 있죠. 숏 커버링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4위인 호텔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맥쿼리 은행이랑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주가도 99,000원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생각보다 힘이 없죠. 물론 이제 호텔 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종목 분석을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눌러보고 당일로 눌러보고 5일로 눌러봤지만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지 전혀 사주지 않았습니다. 호텔신라는 누를 수 있다라 보는 거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량이 80만 주 정도 수준이고 공매도 잔량이 132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누가 팔았을까요? 메리츠 종합금융증권이랑 UBS AG가 두산인프라코어 주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KMW, HLB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보 데이터 시스템은 2017년에 만들어져서 이때부터 이렇게 잔고 대량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코스닥에서 1위인 기업은 제가 조사했듯이 KMW, 펄어비스, HLB입니다. KMW 11%, 펄어비스 8%, HLB 8%입니다. 한번 KMW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KMW는 보면은 뭐 골드만,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UBS AG라는 회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가 나오죠. 아, 공매도 하는 세력이 거의 같은 애들이다. 얘네들이 주도 세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를 보면은 흐른 모습이죠. 9만원에서 흘렀고요. 86,000원에서도 흘렀습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5일로 보면은 골드만과 메릴린치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도록 합시다. 거래량을 보면은 하루의 거래량이 50만 주입니다. 대략 50만 주이고 공매도 잔량이 287만 주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거의 6거래일 내내 사서 갚아야지만 이 물량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대주주 물량 같은 경우로 볼까요? 대주주 물량이 35%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죠. 유통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워낙 공매도를 세게 쳐놨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디지털 뉴딜에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받고 있죠. BBIG 지수에도 들어가져 있고 나머지 그 게임 지수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1년 기준으로 봐도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불리하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종목 분석을 보면은 물량이 50% 넘습니다. 60% 가까이 되죠. 그러면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눌러보니까 골드만이랑 모건스탠리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일 동안 봤더니요. 골드만, 모건스탠리가 계속 포함되어 있고 최근 4일 게임스톱 일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범인이 누군지. 코스닥으로 가서 펄어비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여기 있네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역시 범인을 알 수 있죠. 지금 이번 주에 게임스톱 사태로 인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후달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HLB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 3개월 주기로 보면은 11만원에서 쭉 내려왔고요. 1년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이거 아마도 이쯤 기간에 공매도를 찍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매도를 어떻게 금지 기간에 할 수 있냐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 조성자가 되면은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 시중에 매도 물량을 내줄 수 있어야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어느 정도 완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시장 조성자죠. 그래서 시장 조성자가 되면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종목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대주주 물량이 굉장히 적죠. 유통 물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찍는 겁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당일 보면 메릴린치가 들어와 있고요. 5일 동안 보면은 또 메릴린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을 확인해 볼까요? HLB 메릴린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아까 상위 그룹들을 봤을 때 메릴린치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의 지금 현황을 봤고 어떻게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엑셀표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코스피가 한 5년 넘게 박스피로 불리면서 많이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에게 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를 보면서 저렇게 우리도 미국처럼 공매도 세력들을 척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주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실적과 매출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야지만 공매도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7가지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좋고 미래 가치가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린 기업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 보시면서 이 기업의 성장 가치, 수익 가치를 보시고 이거는 공매도 때문에 못 오르는 거다, 아니다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